안녕하세요. 바브라모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붙은 서울 집값 DSR이 7월부터 시작이 되죠. 과연 이 대출 추이가 2월부터 부쩍 늘어서게 됐는데 과연 이게 블러킹이 될까요? 토제 해제 후에 후폭풍, 강남발 집값 상승세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확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집값 추이가 상당 부분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단 수요 몰리는 고가 단지는 대출 규제가 영향이 미비해 보인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DSR 규제 강화로 인해서 1억 원 미만 대출 때도 소득을 아주 철저하게 따진다는 그런 어떤 규칙을 세워놨는데 금융위가 지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모든 대출 포함해서 DSR을 산출을 해보니까 터무니없이 큰 수치가 나왔다는 결과고 결국 아무리 규제 대상이 아니라도 은행 차원에서 제대로 소득 심사를 하게 하는 것이 DSR 중심 여신 관리의 핵심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시기와 적용 금리 1단계는 25%, 스트레스 금리에 25%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2단계는 50%, 3단계는 100% 적용이 되고요. 일단은 은행권 적용대출은 3단계까지 올라서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모든 대출이 다 적용이 아주 깐깐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7월부터는 정말 상반기에 좀 하향세를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의 어떤 침체 분위기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거 자칫 또 유보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부양의 의미에서 고금리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한두 달 더 아니면 한두 분기 더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건데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가계대출이 늘어가는 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확 줄어들었는데 2월부터는 슬슬 지금 고개를 들고 있죠. 신한, KB, 우리은행 이번 주 대출금리 릴레이식으로 인하하고 이게 도리어 가계대출에 기름을 붓질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추이를 보면 상단이 6.45에서 3월 들어서 6.4로 내려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소폭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물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좀 대출 받아보자 라는 또 분위기가 또 주담대 민족 대한민국의 분위기 아닙니까? 또 워낙에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 받고 고점에 집을 사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5년 1월에는 마이너스 9천억 정도로 대출 추이가 내려갔다가 2월 들어서 거의 5조가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이 증감 추이로 보자면 어마무시한 단기적 증가폭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강남 상구에 토제가 해제된 구역은 좀 집값이 들썩들썩거리는 어떤 그런 영향도 있는데 확실히 5대은행 가계대출 추이를 보더라도 가계대출 잔액 좀 늘어가고 있고요. 전월 대비 증감액 역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잔액도 덩달아 지금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은행이 어느 정도 작년 하반기까지는 좀 대출 빗장을 좀 걸어놨는데 또 총량제가 다시 리세팅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 다시 점점 대출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와중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허위 대출, 부당 대출, 은행 자체의 어떤 건전성이 완전히 희석화되면서 이게 신한은행이 또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17억 허위 대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소식이 터졌고요. 우리은행도 역시 내부 통제를 3중 체제로 구축할 정도로 부당 대출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KB, 농협, 부당대출 3,875억 원, 우리은행 도합해서 이렇게 아무리 대출 규제 일반 고객들에게 해도 내부적인 어떤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면 이거 건전성 부분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당대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은행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딱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그냥 3,800억이 그냥 공중분해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굉장히 건전성 부분에
악화를 초래할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거 뭐 이런 어떤 은행의 스탠스와 뭐 비교하자면 예금이자는 낮게, 대출금리는 높게 해서 이자 장사로 무슨 뭐 단기 순이익이 뭐 41조까지 가는 그런 어떤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그런 또 은행의 모습이란 얘기. 그러니까 앞뒤의 얼굴이 안 맞아. 앞통수와 뒤통수가 좀 틀리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은행의 어떤 금융권의 움직임이 아주 뭐 기민하게 수익률은 쭉쭉 빨대 꽂아가지고 이제 뭐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자체적으로는 또 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상당히 또 부실 전망이 더욱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국내 이 지금 내수 침체가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대출 문턱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회수가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금융권마저도 지금 중견건설사들 릴레이식으로 계속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뭐 삼부토건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홈플러스까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까지 1조 2천억 뭐 때려 부었고, 그중에 6천억 정도를 회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 상당 부분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만큼 지금 금융권이 굉장히 어떤 40조가 넘는 순이익률을 빨아들이는 그런 이 예대 마진의 엄청난 어떤 수익성을 자랑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기업 대출 부분에 있어서의 연체율 무시 못하고요. 또 내부적인 어떤 뭐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중분해되는 어떤 자금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금융권도 뭐 지금 건설사 문제로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와중에 이금융권, 1금융권 도미노식으로 이거 상당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터넷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착한 은행으로 분류가 됐습니까? 왜? 저금리 때문에. 무조건 고객들에게 뭐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그냥 낮은 이자율로 주담대 뭐 접근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수요들을 창출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쏙쏙 빨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체율이 계속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땡겨 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포용금융과 건전성, 이거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었던 그런 경계선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책 없는 대출 받고 고점에 물린 그런 집 사기보다는 조금 몇 년 전 분양가로 접근해보자라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도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순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매도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축,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집을 사려 했는데, 지금 계속적인 어떤 몇만 명이 모이는, 몇십만 명이 모이는, 심지어 몇백만 명이 모이는 어떤 이 무순위의 경쟁률, 그리고 경매의 어떤 낙찰, 유류의 증가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이 분양을 한 고양 창릉 S5 블록 같은 경우도 400대 1이 넘는 공공 분양의 어떤 그런 치열한 경쟁률. 결국에 가서는 저점이다. 저점에 누가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체 무순위가 나옵니다. 지하 4층에서 여기 29층 2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세대수가 1859조. 어마무시 매매드급 그런 어떤 단지를 할 수 있겠죠. 입주는 2019년에 시작이 됐고, 대체적으로 한 4년, 5년 정도 된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 3년 전에 무순위 로또 분양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10억 로또 해서 무순위 청약에 거의 17만 명이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경쟁률을 보였었죠. 여기 초기 분양가가 굉장히 경쟁률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성비 끝판왕이죠. 5구제곱이 고독인데 5억 6천에서 6억 2천 사이 합니다. 84제곱이 6억 9천에서 7억 9천 사이 한다. 지금 거의 이거 더블이 뭡니까? 3배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 5구제곱이 요새 12억 정도 하고 84제곱이 17억 18억 정도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짱짱한 그런 어떤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5억대, 5구제곱 5억대, 84제곱 7억대, 이거 굉장한 어떤 가성비죠. 지금 현재 20평대는 12억, 초기 분양가는 5억대, 굉장한 어떤 시세 차익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월세 5억대니까 충분히 잔금으로 해결 칠 수 있다. 그리고 84제곱이 6, 7억대니까 30평대도 지금 15억 하고 있습니다. 7억대라면 2배 이상 더 치솟은 그런 어떤
자체 시세를 가지고 있고요. 전월세도 마찬가지로 7억대니까 84제곱 분양가가 뭐 6, 7억대니까 충분히 잔금 치를 수 있는 또 이 장점이 있다. 특별히 뭐 1타 브랜드, 제일 선호도가 높은 이 브랜드가 롯데캐슬. 은연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롯데캐슬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또 상일동역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일단 뭐 강동구하고 입지가 굉장히 어떤 송파구, 그 다음에 미사, 강변, 뭐 이래나 저래나 하남시하고도 뭐 이어지고 하남 교산 지역하고 또 이어지는 그런 어떤 교집합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면도는 84제곱이 뭐 그저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FM적인 어떤 이 평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5구제곱도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여기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지금 뭐 50만 원으로 한 달 살아야 합니다 라는 어떤 비명이 쏟아지는 30대 영끌족들의 이 잘못된 선택을 재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40대 자산이 44% 늘 때 청년은 12%에 그친다는 얘기는 내 집 마련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뭐 주거 자체를 가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제 뭐 안정적 주거 형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굉장히 작년 재작년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집값 자체가 뭐 어마무시 지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대적으로 경매로 이 집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측면에서는 좀 싸게 진입하자 해서 경매로 집을 사는 연령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0대 여성이 80.1, 50대 여성이 74.1. 굉장히 상당한 어떤 뭐 이 경영 마인드랄까, 자산 마인드랄까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도 지금 경매로 나오는 집, 그냥 여기 노원구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내놓기만 하면 집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갭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집 이제 경매로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상계주공 구단지에도 이 한 블럭 안에 뭐 벌써 3개 정도의 경매가 나오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노원구 지금 거래량도 지금 277건으로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때 한 1000건 넘어갔죠. 노원구가 한참 잘 나갈 때는. 근데 그만큼 거래가 절벽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거래가 역시도 거의 뭐 4억에서 지금 5억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7, 8억 정도 됐었는데 20평대는 거의 뭐 4억대 매매가 나오고 있고요. 전세가도 역시 지금 뭐 1억대도 있고요. 4억대, 5억대, 30평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이 선택의 폭을 부채살처럼 쫙 펴가지고 선택지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 아주 뭐 곰곰하게 생각해야 될, 관망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국내 어떤 거래 절벽 틈새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포자의 아파트를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사들였습니다. 그건 뭐 참 의외죠. 뭐 이런 식으로 국적별로 중국, 뭐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규제가 없어. 신고가, 최고가의 정체는 외국인들이 콕 집어가지고 시세보다 한 3, 4억 더 뭐 업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거의 뭐 규제 대출 부분이 프리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한국의 자산 시장이 잠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한국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고, 결국 완전히 뭐 어떤 이 자산 시장의 이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대혼조세는 한국 시장의 자산 자체의 붕괴를 통한 그 틈새를 이용해서 또 다른 자본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부동산 시장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칼라 자체가 다른 그런 어떤 시장의 판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집값에 대한 인식은 선택의 폭을 얼마나 부채살처럼 쫙 펴느냐가 문제입니다. 선택의 폭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요. 무조건 뭐 고점에 대출 끌어당겨 가지고 집을 사는 공식은 이제 깨져야 되죠. 그만큼 이전처럼 아파트 시장의 경쟁력, 그 자체의 경쟁력 자체가 많이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통적 가치 자산이 완전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올인할 필요 없고요. 우회적인 틈새들을 잘 살펴보시고 뭐 가치 개념보다는 좀 주거 개념 집중하신다면 뭐 불안한 임대 시장보다는 정말 따뜻하고 안락한 내 집이라는 개념 거기에 집중하신다면 초저가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 반드시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점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 잘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라북 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